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부 민정환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스펙업 기본 교육 관련해서 네트워크 관련 과목에 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내용 모두 들으시고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이 클래스에 기록되어 있는 쪽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보고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 및 영상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강의할 목차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본 교육에 필요한 내용 중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크게 4요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네트워크 계층 모델입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 모델은 크게 ISO OS의 7계층 모델과 TCP/IP 4계층 모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각각 드릴 거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네트워크에 대한 공부를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를 조금 미리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TCP/IP 네트워크의 컴퓨터는 윈도우하고 우분투 둘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할 때 무엇을 설정해야 하는지, 다시 얘기하면 이 관리자가 어떤 정보들에 대한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지 요걸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뒤에 IP 주소 관리 체계와 IP 통신 원리에서 부분적으로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IP 주소 관리 체계입니다. TCP/IP 4계층 모델에서 사용하는 IP 주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Pv4라고 하는 모델과 IPv6이라는 주소 체계가 있는데 두 개에 대한 내용을 각각 설명드릴 거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IPv4에 대한 내용을 집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관련 항목으로 묶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주소와 함께 활용이 용이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IP 통신 원리입니다. 자, 주소를 알고 설정했다고 해서 IP 통신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IP 통신에 필요한 항목들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실제 활용할 때 관련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라면서 목차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네트워크를 바라보고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네트워크 계층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계층이라고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한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층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위부터 아래까지로 나눴을 때 위와 아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이렇게 계층으로 나누어서 각 계층별로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위와 아래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전체를 이해하도록 하는 구조가 바로 계층 모델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햄버거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빵을 위아래로 넣고 중간에 뭐 야채라든지 햄이라든지 또는 마요네즈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햄버거를 만들게 됐는데 이 각각의 요소들이 계층적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계층별로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불고기 버거를 주문했는데 불고기가 싫고 뭐 예를 들면 치킨 버거가 원한다. 그럼 이 불고기를 치킨으로 바꾸면 되죠. 자, 이렇게 특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을 보통 계층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음 계층 모델의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보통 계층 모델로 분석을 하고요. 자, 다시 네트워크 계층 모델은 그럼 몇 개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고, 어떤 것이 활용되는지를 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계층 모델이고요. 컴퓨터 네트워크. 자, 컴퓨터 네트워크란 컴퓨터끼리 연결되어 있는 망을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넷에서 통신 구조와 과정을 단계별로, 여기서 말하는 단계는 계층이 되겠죠. 나눠서 설명한 개념적인 모델을 바로 네트워크 개념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인 정의는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계층 모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자, 하나는 OSI 7계층 모델이 있고요. 또 하나는 TCP/IP 4계층 모델이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미리 여기서 짚고 넘어가죠. 이 두 개가 계층 모델에 대한 설명을 거의 대부분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갈게요. 자, 왼쪽은 OSI 7계층, 오른쪽은 TCP/IP 4계층입니다. 자, 개별 배경을 보겠습니다. OSI 7계층은 모든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표준 모델이에요. 표준 모델입니다. 자, 오른쪽은 실제 인터넷 통신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활용입니다. 자,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계층수 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7계층, 오른쪽은 4계층입니다. 자, 모델 특성 갈게요. 개념적이고 이론적입니다. 오른쪽은 실용적, 실제적이죠. 뭐 다른 것으로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모델 특성을 가장 중요시하고요. 왼쪽은 뭔가 이론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요. 반대로 오른쪽인 TCP/IP는 실용적이고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하기가 되게 쉬운 반면에 이론적으로는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TCP/IP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에 부족한 개념적이나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서 OSI 7계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TCP/IP가 거의 OSI 7계층을 몰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층 구조 갈게요. 자, 왼쪽 세분화되어 복잡합니다. 오른쪽은 통합되어 단순합니다. 자, 7과 4를 비교해 보시면 아마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구분합니다. 위와 아래를 각각 상위, 하위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왼쪽은 응용 7번째 계층이고요. 표현 6번째 계층, 그 다음 5번째 세션 계층으로 분리하는데 TCP/IP는 이걸 통틀어서 그냥 응용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엇이 응용인지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아래쪽을 데이터 링크 계층 또는 물리 계층이라고 합니다. TCP/IP에서는 이걸 묶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빠졌나요? 3, 4계층이 빠져 있죠. 3, 4계층은 중요합니다. 3, 4계층은 TCP/IP에서의 전송 계층과 그다음에 인터넷 계층으로 정의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주요 활용 용도 볼게요. 왼쪽은 네트워크 구조를 학습하고 이해하는데 다분히 이론적이죠. 오른쪽은 현대 인터넷 통신에 실제로 사용되는 방식, 실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확연하게 구분이 되니까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강의는 사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강의할 겁니다. 요거. 하지만 요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OSI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OSI 7계층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이번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론적 모델인 OSI 7계층 모델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이해하셔야 다음에 나오는 TCP/IP 4계층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갈게요. 개요입니다.
네트워크의 동작 과정을 잘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 모델입니다. 자,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에서 제정을 했고요. 대략 시기는 1980년대 됩니다. 자, 이 모델의 공식적인 이름은 OSI라고 부릅니다. 오픈, 자, 개방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시스템, 컴퓨터를 말하죠. 인터커넥션, 상호 연결을 말합니다. 자, 풀었으면 컴퓨터들의 공개된 상호 연결 이렇게 부르고 7계층으로 구성했습니다. 복잡한 통신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조화, 계층 간 독립성을 제공하는 모듈화 시켰고요. 실제로 구현된 시스템이 아닌 일종의 개념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찾아보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TCP/IP는요, 실제 구현이 되어 있는 실질적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SI를 공부해야 하고 TCP/IP를 공부해야 한다면 먼저 OSI를 잠깐 맛보고 TCP/IP로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공부의 비중은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대 85 정도 이렇게 해서 TCP/IP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중요합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종단 간 통신 과정을 패킷 교환 방식과 7개 세부 계층 그리고 각 계층에 포함된 프로토콜로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요것에 대한 용어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단 간 통신 과정. 다음에 패킷 교환 방식, 그리고 세 번째, 7개 세부 계층.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단 간 통신입니다. 자, 종단 간 통신. 영어로는 end-to-end 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먼저 볼게요. 데이터를 보내는 송신 컴퓨터, 또 송신 측이라고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최종 수신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까지 중간 장비를 경유하여 데이터가 직접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종단이란 보통 양쪽 끝을 말하고요. 한쪽 끝에는 송신 컴퓨터가, 한쪽 끝에는 수신 컴퓨터가 있고 이 둘 간의 연결에 네트워크 장비들이 경유해서 정보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라는 뜻이고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양쪽 컴퓨터다. 그래서 이걸 종단이라고 의미합니다. 조금 이따 다른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패킷 교환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자, 패킷이 무엇이고 교환이 무엇인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7계층 통신 프로토콜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요. 여러 개의 프로토콜들이 존재합니다. 전체를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종단 간 통신에 대한 용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봐주시죠. OSI 7계층 모델을 간략하게 그려놓은 건데요. 크게 보면 왼쪽에 있는 컴퓨터를 송신측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수신측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송신측 컴퓨터와 수신측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이에 중간 노드라고 하는 네트워크 장치를 놓게 되고요. 그 장치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송신측과 수신측을 연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송신측과 수신측이라는 컴퓨터에는 이론적으로 7개 층이 쭉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7개 층은요, 서로 연결되어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반대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송신측과 수신측 사이의 중간 노드는 특이하게도 7개 층이 아닌 아래쪽에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3개 층만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컴퓨터는 7계층으로 구성된다. 그 다음 컴퓨터가 아닌 장치는 3계층으로 구성된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다음 송신 측 컴퓨터와 중간 노드는 전송 매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송 매체는 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선을 말합니다. 자, 중간 노드와 수신 측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 양쪽 간의 통신을 보겠습니다. 상위 계층에 있는 응용 프로토콜이 응용 계층 프로토콜을 통해서 오른쪽과 연결됩니다. 자, 여기서 응용과 응용이 양쪽 간에 통신되기 때문에 이걸 종단 간 통신이라고 해요. 자, 이 종단 간 통신은 바로 진행되질 않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볼게요. 자, 응용이라는 것이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어 대화를 주고받는데 사실 직접 대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계층의 응용은 표현 계층의 작업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표현 계층은 수신척에 있는 표현 계층과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교신하지 않고 세션 계층으로 내려보냅니다. 자, 세션 계층은 수신 측의 세션 계층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역시 직접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전송 계층으로 내려보냅니다. 자, 전송 계층은 상대방에 있는 수신 측 전송 계층과 데이터를 주고받는데요. 이것도 역시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하위 계층은 네트워크가 있고요. 이 네트워크는 수신 측 네트워크가 교신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노드에 있는 네트워크 계층과 교신하게 됩니다. 그걸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간 노드의 네트워크는 다시 수신 측에 있는 네트워크가 교신하게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네트워크는 바로 교신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려갑니다. 그걸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해요. 자,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은 중간 노드를 경유해서 수신 측 데이터 링크로 가게 되는데 이것도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 계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 물리 계층은 말 그대로 전송 매체를 경유해서 중간 노드의 물리 계층으로 가고요. 그 다음 정보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을 취하고 다시 전송 매체를 경유해서 물리 계층에 도착하게 되고요. 자, 물리 계층에 도착한 데이터는 데이터 링크로 올라가고 네트워크로 올라가고 전송으로 올라가고 세션으로 올라가고 표현으로 올라가고 응용으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송신 측에서 보내고자 하는 내용을 보통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 메시지는 응용 계층으로 전달돼서 아래쪽으로 내려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수신 측은 그 메시지를 반대로 떼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신 측 응용 계층에 가면 바로 메시지가 수신됩니다. 자, 통신이란 송신 측의 메시지를 수신 측에 바로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이렇게 연결되어서 작업을 함으로써 메시지 전송 과정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종단 간 통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는 것이 바로 통신이에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송신 측에서 보낸 메시지가 요거죠. 요거. 수신 측으로 최종적으로 전달한 이 전체 과정을 종단 간 통신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단 간 통신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지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송신 측에서 응용 계층에서 물리 계층까지 내려가는 이 과정을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송신 측에 있는 물리 계층에서 중간 노드 쪽으로 전송해서 이렇게 갔다가 수신처로 보내기 직전까지 이 과정을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수신 측의 물리 계층에 도착한 내용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응용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자, 응용 쪽으로 들어가는 걸 메시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응용 계층에서 이 메시지를 추출하는 거. 요걸 전체적으로 3단계라고 합니다. 요걸 1단계, 송신 측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 중간 노드에서 일어나는 2단계, 수신 측에서 일어나는 3단계. 요걸 3개를 묶어서 제가 이렇게 종단간 통신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단계를 데이터 송신, 송신자 측 사용자와 컴퓨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네트워크 장치에서 일어나는 중간 노드를 통한 데이터 전달 과정이고요. 세 번째는 수신식 컴퓨터와 사용자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수신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네트워크 장치가 예를 들어서 송신 측 사용자인 컴퓨터와 수신 측 사용자가 붙어 있으면, 바로 연이어 있으면 네트워크 장치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신은 네트워크 장치를 경유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대의 컴퓨터에서 송신 측과 수신 측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당연히 네트워크 장치 필요 없고요. 이 전체가 하나의 컴퓨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대의 컴퓨터에서 송신과 그 컴퓨터의 수신이 일어나는 경우도 왕왕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가장 큰 구조를 생각했고 이것을 송신 측 컴퓨터, 수신 측 컴퓨터, 중간에 네트워크 장치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구성하게 되는데 이 전체의 통신을 종단간 통신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종단간 통신할 때 데이터가 흘러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송신 측에서 보내는 메시지가 응용 계층을 거쳐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수신 측에 있는 응용 계층으로 빠져나갈 때 이 메시지가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갈 때 이 과정에서 메시지가 여러 개로 전달되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방식은 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른 분류고요. 여러분들은 패킷 교환 방식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회선 교환 방식은 그냥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뭐다? 패킷 교환 방식이다. 그러면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자, 쉬운 것부터 갈게요.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송수신 측 간에 먼저 메시지 전송 경로인 회선을 설정하고, 자, 송신 측과 수신 측이 떨어져 있을 때 두 사이에 가상의 연결 경로라고 하는데 이걸 회선이라고 합니다. 가상 경로예요. 회선이 미리 설정됩니다. 그리고 설정된 그 회선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즉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로가 미리 세팅됩니다. 그리고 고정이고요. 가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결 과정이 필요하고요. 데이터 송수신 과정 그리고 연결 해제 과정의 3단계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용 효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설정이 되고 나면 그 송신자와 수신자만 쓸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전통적인 전화망에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을 인터넷에 적용하려고 했더니 이용 효율이 낮은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래서 이걸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된 방식이 바로 패킷 교환 방식입니다. 자, 메시지를 패킷이라는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자, 비유를 들어볼게요. 사용자가 보내고 싶은 내용을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굉장히 길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 메시지를 긴 내용 자체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작은 단위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메시지를 일정 규모로 자릅니다. 이 단위를 패킷이라고 해요. 그래서 송신 측에서는 긴 메시지를 패킷으로 분할한 다음 수신 측으로 전송된 메시지를 재조립하게 됩니다. 자, 송신 측에서는 긴 메시지를 잘라서 내보내게 되고요. 수신 측은 잘라진 것을 하나로 모아서 재조립해서 통신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각 패킷에는 송신 측 주소와 수신 측 주소 그리고 패킷의 일련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거는 1번, 두 번 건 1, 2번, 세 번째는 3번, 4번 이렇게 분할해서 보내게 되면 수신 측에서는 그 번호를 가지고 재조립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 대비 이용 효율이 높아요. 왜 높으냐? 패킷이 흩어져서 다니기 때문에 다른 주고받는 패킷들이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망에서는 패킷 교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7계층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계층 명칭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계층에 대한 용도도 이해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외우는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1계층이 아래고요.
위계층을 7계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외우시면 되고요. 저는 물, 대, 내, 전세, 표, 응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아래는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자, 각 계층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외우는 것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보통 상향이라고 합니다. 상향. 위로 올라간다. 상향이라고 하는데 상향의 문제점은요. 물리나 데이터 링크 이런 쪽이 사실 컴퓨터 전공자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용어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전기, 회로, 로직, CRC, 체크, 뭐 전압, 뭐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반대로 컴퓨터 전공자들은 이쪽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편합니다. 그걸 하향이라고 해요. 하향. 그래서 저는 가급적 컴퓨터 전공자에게는 하향식 방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하향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7계층의 응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응용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가장 상위의 계층이고요. 네트워크 가상 터미널, 계층의 종류가 나옵니다. 프로토콜 종류가 나오는데 네트워크 가상 터미널이나 파일 전송, 우편 서비스, 디렉토리 서비스 등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시면서 무엇을 하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층은 컴퓨터 사용자에게는 되게 익숙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하나 내려가면 표현 계층이 나옵니다. 전송하는 정보의 표현 방식을 관리하고 암호화하거나 데이터를 압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가공, 변환 또는 암호화, 복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송하려는 메시지를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된 방식으로 변환하죠. 이 변환 규칙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세션 계층이고요. 세션이란 용어는요, 2개 이상의 컴퓨터나 사용자 간의 반영구적인 통신 대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가상의 어떤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상 채널을 세션이라고 해요. 그걸 관리하는 계층이 세션 계층입니다. 상호 통신하는 두 종단 프로세서, 종단 말씀드렸죠? 왼쪽 송신 측에 있는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 수신 측에서 돌아가는 컴퓨터의 프로세스를 각각 묶어서 종단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종단 프로세스 간의 접속 또는 연결에 대한 설정, 유지, 종료 등에 대한 관리 역할을 합니다. 자, 또한 데이터의 단위를 전송 계층으로 전송하기 위한 순서를 결정하고요. 순서 결정, 데이터에 대한 점검 및 복구를 위한 동기화 위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세션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은 전송 계층 내려갈게요. 트랜스포트라고 하고요. 발신지에서 목적지까지 또는 수신 측에서 송신 측에서 수신지까지 메시지가 실제 전송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전송 계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송 계층은 자, 송신 측, 수신 측이 있습니다. 송신 측과 수신 측 사이에 어떤 네트워크 장비 또는 노드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송신 측이 수신 측이 실제 이렇게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상적인 연결이 되는데요. 실제 통신은 송신, 노드, 수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 경우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이 전체를 하나처럼 관리해주는 계층이 바로 전송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직접 연결되는 것처럼 통제하는 계층이 바로 전송 계층입니다. 자, 전송 계층에서는 각 패킷을 간접 연결된 컴퓨터 간에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자, 네트워크 계층이고요. 데이터의 발신지와 목적지 간에 패킷이 전송되는 경로를 책임집니다. 여기서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송신장치와 수신장치 또는 송신장치와 노드 간의 연결을 직접 제어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이게 완성되어야 이 위가 완성이 되는 거죠. 다음 논리 주소인 IP 주소를 헤더에 포함하여 전송합니다. 자, IP 주소는 송신장치나 수신장치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이고요. 이 번호는 실제 주소가 아니라 논리 주소입니다. 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소를 통해서 상대방을 구별하고 그 상대방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자, 네트워크 계층에서는요, 각 패킷을 직접 연결된 다음 컴퓨터 간의 전송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하나 내려갑니다. 이게 이 계층이죠.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요. 비트들을 프레임이라는 논리적인 단위로 구성합니다. 전송하려는 데이터에 인접한 노드의 주소가 추가되고요. 물리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출합니다. 그리고 복구하는 기능을 수행해요. 통신은 떨어져 있는 컴퓨터 간의 전송이기 때문에 기대치 못했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걸 검출한 다음에 복구해야만 정상적인 통신이 됩니다. 자, 가장 아래쪽을 물리 계층이라고 합니다. 전송 매체로 비트 단위를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송신이 있고 수신 장치가 있을 때 이 데이터들 간의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송신이 보내는 데이터를 수신이 받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위로 올리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치들의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사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OSI 계층 모델은 크게 수신장치와 송신장치에 있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시고 네트워크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신 측 컴퓨터, 수신 측 컴퓨터, 중간 노드인 장치들, 그리고 송신 측과 수신 측에는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 총 7계층이 응용부터 물리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수신 측에도 응용과 물리가 구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송신 측의 메시지가 응용 쪽으로 유입되고 내려가면서 점점 살이 붙습니다. 살이 붙는 걸 보통 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살이 붙고요. 그리고 중간 노드를 경유해서 전송 매체를 경유해서 수신 측에 도착하게 되면 수신 측에서는 그 메시지를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하나씩 껍질을 벗겨내게 됩니다. 그걸 디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응용 계층으로 메시지가 튀어나오게 되죠. 자, 이 과정을 모델링한 것이 바로 OSI 7계층 모델이고요. 그 다음 송신 측의 메시지가 수신 측 메시지로 전달되신 이 전체 과정을 묶어서 종단 간 통신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종단 간 통신에서 메시지를 바로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단위로 자르죠. 그 작은 단위를 패킷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패킷이 응용 계층부터 원리 계층으로 내려가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 그 패킷이 수신 측에 도착하게 되면 디캡슐레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메시지화 되어 전달되는 이 과정을 기술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이론적인 OSI 7계층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통신을 공부하시면 무조건 1단계는 OSI 7계층 모델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소중 사업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클라우드 스펙업, 네이버 클라우드 스펙업 하는 교육의 기본 교육으로 네트워크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3시간 중에서 첫 번째 강의 진행을 했고, 이 강의의 내용은 네트워크 모델 중에서 특히 ISO OSI 7계층에 대한 아주 이론적인 모델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용 공부하시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쪽지로 이 클래스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